군인다운 자세로 업무에 최대한 모범을 보여야 이런 시선이 없어지고 군에 대한 대우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참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주제 중 하나인 해군 장교의 봉급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해군 장교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함정 근무를 하면 수당 많이 받나요? 이런 질문들이 꽤나 많았는데 역시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돈이죠. 어떤 분들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돈으로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명예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신성한 직업이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돈만 보고 해서는 안 되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군 장교의 봉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의 월급은 기본 봉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봉급은 매월 10일 날에 입금되며 수당은 보통 20일 날 들어옵니다. 2020년 기준 직업군인 장교의 월급표를 보시겠습니다. 세전 기준이며 1호봉 기준 소위는 171만원, 중위는 187만원, 대위는 241만원을 받습니다. 그 위로 연관장교 또 장성급 장교들의 봉급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부사관분들이 받는 봉급표도 첨부해드립니다. OCS 장교는 1호봉으로 시작하며 ROTC는 2년간 학군단 생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2호봉으로 시작합니다. 사관학교는 4년간의 생도생활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어 소위 3호봉으로 시작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위는 세전연봉 2천만원 정도, 중위는 2,200~300만원, 대위는 3천만원 선이네요. 생각보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제금액을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세금과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떼갑니다. 다 뗐을 때 보통 1호봉 소위 중위는 160에서 170만원 정도, 대위는 2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밖에 못 받는다고? 이 돈 받고 누가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수당에 따라 월급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수당이 당연히 따로 붙죠. 수당은 세부적으로 정근수당 반기 1회, 정근수당 가상금, 성과상여금 연 1회,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시간의 수당 정액급, 시간의 수당 실적급, 명절 휴가비 연 2회, 연가보상비 연 2회, 영예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수당은 시간의 수당, 영예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입니다. 함정근무를 한다면 함정근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위 중위 때는 함정근무 시 20일 날 약 70에서 9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대위 때는 보통 100만원에서 140여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조종장교나 잠수함 승조원은 더 많은 금액의 수당이 붙습니다. 또한 육상복무 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있는데요. 본인이 정규 일과 시간 이후에 야근을 더 하게 되면 시간당 계급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는 시간당 약 8,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대위는 시간당 12,000원 정도 받던 걸로 기억해요. 참고로 연관장교부터는 안타깝지만 시간의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하루에 4시간이 최대 인정시간이며 한 달 기준 약 60여 시간을 최대로 인정해줍니다. 제가 전역한 해에 해군은 최대 67시간까지 인정해줬던 걸로 기억해요. 이는 군마다 다르며 해마다 정부 예산에 따라서 최대 인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를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 함정근무 1호봉 기준 소위 중위 본봉 실수령 160에서 170여만원의 금액과 수당 70에서 100만원 정도를 더해서 230에서 250만원 정도 받고, 대위는 230만원의 본봉과 100에서 140만원 정도를 더하면 300만원 중후반대의 실수령 금액을 받습니다. 이건 1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복무 연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받겠죠. 사관학교 출신이면 2호봉을 더 쳐주기 때문에 약 2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항공조종장교는 여기서 추가 수당이 몇십만원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잠수함 장교 또한 50에서 6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수령 기준 수상함 소위 중위 230에서 250만원, 항공조종장교, 잠수함 장교는 약 300여만원, 수상함 대위는 350만원, 항공조종장교, 잠수함 장교는 약 400만원 초반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겠네요.
추가로 해마다 성과 상여급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부서별 경쟁을 통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성과 등급별 본봉의 80%에서 180% 정도 되는 금액을 1년에 한 번 추가로 받고, 명절 때는 본봉의 60%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정근 수당도 6개월 단위로 있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6년간 군복무한 기간 중 4년은 A 등급을 받았고 2년은 D 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빡센 부서에서 일을 했나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예시로 제가 실제로 받았던 급여 내역 중 성과 상여급이 포함된 달의 급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대위 1호봉 1대입니다. 세전급여로 약 659만원, 실수령 금액이 570만원입니다. 여기서 성과 상여급을 빼면 320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실제로는 약 한 300만원 초반대 정도의 월급을 받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년 기준 대위 2호봉 1대입니다. 세전급여 662만원, 실수령 금액 586만원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성과 상여급을 빼면 비슷하죠. 사실 저는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초과 근무를 거의 못했어요. 자녀 양육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업무를 다 끝마치지 못하여 나중에 다시 부대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심야나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년간 복무하면서 군대에서 받은 금액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저는 6년 군생활 중 함정 근무는 상당히 적게 했고 해군 작전사령부, 전대본부 등의 육상에서 참모직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기들보다는 솔직히 정말 많이 못 번 편이더라고요. 소위 1년차 때는 약 2,500만원, 중위 1년차 때 2,900만원, 중위 2년차 때 3,100만원, 대위 1년차 때 4,600만원, 대위 2년차 때 4,800만원, 마지막 대위 3년차 때 4,900만원, 총 합계 세전 2억 3,079만 4,680원, 세후 2억 516만 6,998원 받았네요. 여기에 퇴직금으로 약 2,8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6년간 세금 다 떼고 퇴직금 포함해서 2억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제가 3년 이상의 수상한 복무를 했다면 여기서 한 2, 3천만원 정도를 더하면 얼추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항공 조종장교나 잠수함 장교는 한 4, 5천만원 정도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해군에서 육상 근무를 하는 장교는 일반 육군 장교와 봉급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와, 되게 많이 받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보면 또 뭐야, 뭐 저거밖에 못 받아? 에이,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20대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막말로 대학 졸업하고 밖에서 일반적인 평범한 회사에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30까지 6년간 일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해군 간부들은 전역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야, 뭐야, 야, 라떼는 진짜 80만원도 못 받았어. 라떼는 쏘이 때 100만원도 못 받았어. 겁나 많이 받구만. 군대 개꿀이네. 아? 이런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틀리 3주 압수, 경로당 출입 금지, 재입대를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없으신 분들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지 못하시죠. 예전에 하다못해 짜장면 500원, 1000원에 사 드셨지만 지금은 5000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밖에서 사회인이 받던 전반적인 임금 수준과 군인의 봉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재 군인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뭐 아마 도찐 개찐이거나 더 적을 겁니다. 왜냐고요? 최근 몇 년 새 사회에서 기본시급이 8,000원 이상으로 올라온 반면에 직업 군인들의 봉급 인상률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초과근무 수당 또한 하루 4시간밖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도 못 받고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병사분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반대로 군에서는 왜 국민들이 이렇게 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는 그만큼 현재 취업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들은 군대를 대부분 사병 의무복무로 옵니다. 병사들이 2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느끼고 봐왔던 몇몇 올바르지 못한 간부들을 보고 그 기억들이 굳어진 상태로 사회에 나가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현직 군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병사들을 마치 소모품 여기듯 부려먹지만 말고 군인다운 자세로 업무에 최대한 모범을 보여야 이런 시선이 없어지고 군에 대한 대우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위에는 수병과 간부들 간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의 군 생활을 돌이켜보면 20대의 3분의 2를 군에서 보내면서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금전적인 돈뿐만이 아니라 군대 내의 조직 문화를 겪으면서 체계적인 업무 분장 방법과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고, 사람과 사람 간의 현명한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 직업군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희망해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요즘 악플이 조금 많이 달리는데 댓글에 욕설이 섞여 있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 삭제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악플 다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당신들도 내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조회수가 오르네. 응? 악플이든 좋은 댓글이든 모두 제 부족한 채널의 발전을 위해 주시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